네, 이번 시간은 이제 화산 지형이 되겠네요. 자, 화산 활동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주로 신생대 3기 말에서 4기 초에 발생했어요. 여기 칠판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 시기에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화산 활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에 암석할 때 했던 것처럼 그 화산암이라는 암석이 나오죠. 여러분도 아마 전에 한반도에 암석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지표죠. 그리고 요 땅속 깊숙한 곳에서 마그마가 있다. 마그마. 근데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해서 마그마가 바로 이제 지면 바깥으로 또는 지표면 가까운 곳으로 올라오죠. 우리 전에 이렇게 마그마가 요렇게 지표면 바깥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표 가까운 곳으로 올라와서 굳어버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 관입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관입된 암석을 우리는 무슨 암이라고 그랬냐? 화강암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반면에 지표의 균열이 발생해서 지표의 균열이 이렇게 발생해 가지고 자, 마그마가 지표면 바깥으로 나온 게 화산 활동이더라. 그래서 이 바깥에 나와서 굳어버린 암석이 우리는 무슨 암이냐? 화산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화산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생대 3기 말에서 4기 초에 주로 이렇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표면 바깥으로 화산 활동이 활발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그때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었고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이 화산암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표면이 이렇게 있는데 마그마가 분출해서 지표면 바깥으로 나왔어요. 나왔을 때 이때 이 마그마가 주변으로 쫙쫙 퍼져나갑니다. 이 쫙쫙 퍼져나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는 순상화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순상화산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마그마가 매우 유동성이 커요. 끈적거리지 않다는 얘기죠. 끈적거리지 않고 유동성이 크니까 지면 바깥으로 나와서 주변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상화산이 됐을 경우에는 이때 이 마그마는 매우 유동성이 크더라.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냐? 끈적거림이 적으니까 점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은 마그마가 분출했을 때 좌우로 쫙 펴지는 형태의 순상화산이 나오는데 이런 유동성이 큰, 점성이 작은 마그마가 굳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암이라고 그러냐? 이거 우리는 현무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무암 하면 뭐가 많이 떠올라? 구멍이 많은 암석이죠? 이 마그마가 유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 마그마 속에 수분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마그마가 지표면 바깥에 나오면서 식으면서 굳으면서 그 속에 있던 수분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부글부글 끓으면서 식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암석이 굳을 때 많은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멍이 많은 이 현무암 지대는 당연히 우리는 지표수가 부족하다, 배수가 양호하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현무암 지대는 기본적으로 지표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현무암 지대는 완만한 순상화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화산 활동에서 지면에 나온 이 마그마가 어떤 경우가 또 있냐? 이와 같은 경우가 있죠. 이렇게 볼록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볼록 올라온 경우. 자, 우리가 종 모양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종상화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마그마가 지표면 바깥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마그마가 지면 위에 이렇게 높게 쌓이는 경우야.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마그마가 좌우로 흘러가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거랑 반대되는 거겠네요. 유동성이 매우 뭐하다? 적다. 그럼 점성이 뭐하다? 크다. 우리 이렇게 유동성이 작고 점성이 큰 이 마그마 속에 수분이 많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흘러가지 못하고 자, 분출구 주변 중심으로 높게 쌓이는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 표현하느냐? 종상화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화산의 형태가 이렇게 종 모양의 화산인 경우에는 이런 마그마가 분출됐고 그래서 이런 마그마가 굳어서 생기는 암석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조면암 또는 안산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화산 활동이 이 시기 동안에 있었는데 이 시기 동안에 이런 형태의 순상화산과 이런 형태의 종상화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순상화산체를 띠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 우리가 제주도가 되는 거예요. 제주도. 그리고 이런 유동성이 매우 큰 이런 마그마가 분출했을 때 낮고 완만한 이런 반원 모양, 반원도 아니죠. 타원 모양의 완만한 지형도 있지만 아주 판판한 지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상화산체가 나타나는 곳에 이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또 뭐냐라고 하면 용암평원 또는 용암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순상화산체나 용암대지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 제주도고 또 하나 용암대지로서 유명한 게 어디냐라고 하면 철원이에요. 철원, 강원도 철원, 그리고 또 경기도 연천. 흔히 이제 이 일대 지나가는 강이 한탄강이기 때문에 한탄강 유역에 주로 이런 용암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요 철원, 연천, 한탄강 일대 지역에 나타나는 이런 화산 지역이 주로 용암대지가 주로 나타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주도나 철원, 연천에는 순상화산체나 아니면 이렇게 용암대지 형식의 지형이 나타나고 반면에 이런 종상화산체가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울릉도예요. 울릉도. 물론 울릉도 주변에 있는 독도도 이거와 비슷한 성격의 종상화산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울릉도나 독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냐라고 하면은 바로 백두산.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이거지만 제주도 가운데 있는 한라산 있죠. 한라산의 산정부는 종상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쓰면은 한라산 산정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화산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순상화산체와 종상화산체 두 개로 나누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형태별로 여러 화산 지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내가 칠판에 썼지만 여러분들 아마 이제 교재에 프린트 오른쪽에 이렇게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뭐 그거 쓰지 않아도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제 요런 그림이 이제 교과서나 또는 뭐 지리부도 쪽에 있다 보니까 자,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순상화산과 종상화산을 비교해 보면은 종상화산이 높게 쌓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뭐야? 높을 거야. 순상화산보다는 종상화산이 높을 거야. 그건 이제 잘못된 이제 생각이죠.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종상화산이 높아 보이지 만약에 이런 게 종상화산이고 자 이런 게 순상화산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리면 이제 순상화산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종상화산체가 높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오해하실까봐 한번 예를 들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조금 더 여기 용암대지라는 단어도 나오기 때문에 세분해 보면은 자, 화산의 유형을 보면 종상화산. 자, 어떤 암석이라고 그랬어요? 유동성이 작고 점성이 큰 바로 조면암이나 안산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대표적인 사례. 뭐 칠판에 쓴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순상화산이라고 내가 하나만 쓰고 용암대지 간단히 썼지만 뭐 굳이 나눈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얘나 별반 큰 차이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마그마의 성질이나 암석은 똑같아요. 다 현무암 중심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지역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제주도, 뭐 한라산 산정부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가 바로 이제 철원, 연천 일대의 한탄강 유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이제 저 화산 지형을 지도상으로 표현해 보면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두산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지리다 보니까 시험에 지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화산 지형 중에 백두산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지명에 또는 주요 명칭을 보고 이게 백두산인지 아닌지 알아야겠죠. 설마 시험에 이렇게 백두산 유역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백두산이라고 써주겠어요? 그렇게 써주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을 의미하는 또 다른 지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둘 게 뭐냐? 백두산에는 여기 천지라고 하는 지명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울릉도. 자, 울릉도 또 울릉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울릉도를 또 알려주는 또 지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지명들 몇 개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성인봉이란 말 들어봤을 거야. 성인봉 또는 나리분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 울릉도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 또 다른 이제 여기 한탄강 유역 일대, 철원, 연천 일대 지역, 그리고 제주도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탄강 유역 해당하는 지역에 여기 용암대지가 나타나는 곳인데 지명으로 한탄강 아니면 철원, 연천 이런 지명들 기억해 두시고요. 제주도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름이라는 그런 기생화산
오름이라고 부르지 않니? 그래서 오름 또는 악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보고 지형도상에서 여기가 어딘가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얘기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 백두산. 자, 백두산에 관련된 내용 중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칼데라호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기 복합화산, 건곡 이런 것도 있지만, 자,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 자, 백두산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칼데라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칼데라호가 뭔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울릉도 얘기할 때는 뭐냐, 여기 종상화산체. 그렇지만 칼데라 분지라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이중화산. 그래서 울릉도 하면은 칼데라 분지, 이중화산. 이걸 꼭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용암대지 지역이 나타나는 철원, 연천, 한탄강 유역일 때는 열화분출이라는 거. 그리고 뭐 하나 더 한다면 변홍사가 가능하다. 우리가 주로 화산 지역은 있잖아. 마그마 속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생겨요. 유난히 구멍이 많은 게 현무암이고, 조면암이나 안산암이라고 해서 이게 마그마가 잘 흐르지 않는 거라고 해서 구멍이 없는 게 아니죠. 얘 또한 다른 지역의 암석에 비해서는 물이 잘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화산지대는 전체적으로 배수가 양호해서 뿌리가 긴 작물 밭농사를 많이 하거든. 근데 우리나라 화산 지역 중에 용암대지만큼은 유일하게 변홍사가 가능하더라. 왜 그런가? 그건 이제 오늘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화산 지형의 거의 내용의 80% 또는 출제 문제의 80%가 제주도거든요. 이 제주도에 관련된 거. 자, 낮고 완만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한 순상화산체. 순상화산도 있지만 그 안에 용암평원도 있고, 종상화산, 지생화산이라는 거. 제주도는 워낙 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상화산이지만 한라산 꼭대기나 중간중간에 기생화산이라는 종상체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뭐 화구, 백록담 많이 들어봤죠, 이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기본 베이스, 칠판에 이런 거 내가 보여줬지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다음 이제 내용에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걸 먼저 제가 확인시켜 준 것 뿐이에요. 이제 이걸 위주로 공부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할 거 백두산, 그 다음에 울릉도, 그 다음에 용암대지, 제주도 순으로 이렇게 한번 나가볼게요. 자, 우리 백두산, 자, 복합화산이라고 그랬어요. 왜 복합화산이냐? 백두산을 보면은 종상화산과 순상화산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합화산이라고 그러고, 자, 중요한 건 칼데라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데라우가 중요하니까 요거 좀 알아두시고, 알았지? 칼데라우. 그럼 칼데라우가 뭔가 좀 우리가 이제 이따가 설명할 거고, 건곡 마찬가지예요. 건곡도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두산 그 교재 이 내용 그대로 써 있으니까 아까 보여준 거랑 똑같죠? 필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백두산이 만들어지는 과정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 백두산 하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지 뭐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 이제. 참고로 아마 여러분들 한 장 교재를 넘기면 그 뒷부분 상단에 이 지형도가 있을 거예요. 이 백두산 천지 이 지형도가 있는데 요 부분 있죠. 여기 지렁이 잘라진 것처럼 생긴 또는 구더기처럼 생긴 거 그거 하나 있잖아, 이렇게. 요 부분 요거 이따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두산이 만들어지는 과정 먼저 한번 볼게요. 백두산은 기본적으로 뭐냐, 밑면은 낮고 완만한 순상화산체예요. 우리가 이거 순상화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백두산 자체의 몸체는 뭐냐, 죄송합니다. 이런 종상화산이에요. 이게 볼록 올라왔죠, 안 그래? 종상화산이라고. 참고로 이제 이거 낮고 완만한 여기 이 순상화산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다 써야겠네.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넓게 나타나는 개마고원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개마고원도 뭐냐, 이게 순상화산체 낮고 완만하기 때문에 개마고원도 용암대지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나 이제 백두산 자체는 이제 요게 아니라 이거겠죠, 안 그래? 종상화산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뭐겠습니까? 화산이 분출하면 바로 마그마가 뿜어져 나가는 그 부분을 분화구라고 그러죠, 안 그래? 그 분화구는 이렇게 있어요, 항상. 웅덩이 모양처럼 분화구는 존재하죠. 근데 이 마그마가 분출 이후에 이 뜨거웠던 분화구 주변이 이제 식으면서 균열이 발생해. 균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 함몰하겠죠. 이 화산은 분출 이후에 속이 많이 비기 때문에 이게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밑으로 푹 꺼지게 돼 있어요. 꺼진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함몰 그러는 거죠. 이 함몰한 지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칼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함몰하고 나니까 아까는 가장 높았던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렇게
산 주변에 삥 둘러싸가지고 높은 산지가 나타나.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걸 외륜산이라고 그러고, 이 외륜산의 백두산 부근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병사봉이에요. 그 병사봉의 높이가 2744m예요. 여러분, 백두산의 높이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저는 외우고 있어요. 27의 14가 아니라 27의 44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2744m에 해당하는 그 가장 높은 봉우리가 외륜산의 한 부분이었던 병사봉이고, 이 분화구 주변이 함몰해서 푹 꺼진 이런 지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우리는 칼데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한번 써보면은, 자, 우리가 분화구가 함몰했죠? 함몰로 만들어진, 이 분화구가 함몰로 만들어진 이런 지형을 우리는 뭐라 그래? 칼데라라고 하는 거예요. 칼데라. 다만 여기에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칼데라호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칼데라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칼데라호는 굉장히 규모가 크죠. 분화구가 함몰했으니까 규모가 클 수밖에 없죠. 직경 3km 이상이야. 3km 이상. 여러분 3km수로 3km라는 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데라호라고 불리는, 이게 우리는 흔히들 백두산의 뭐예요? 천지가 될 거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방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칼데라호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함몰로 만들어진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함몰로 했기 때문에 규모가 큰 호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백두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게 뭐냐면, 우리가 백두산이라는 거 2700m나 되는 곳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빙하기 때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낮았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는 빙하가 없었어요. 빙하기 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빙하가 있었던 곳은 어디냐? 이렇게 해발고도 높았던 백두산 부근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얼음덩어리 빙하가 꽉 채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빙하기 때 백두산에는 이 골짜기에 빙하가 쓸려 내려오면서 파놓은 골짜기가 있어요. 깊은 골짜기. 지금은 빙하가 없으니까, 자, 빙하는 다 없고 빙하가 파나왔던 골짜기만 있을 뿐이죠. 이렇게 빙하기 때 있었던 빙하가 파놓은 골짜기가 지금은 빙하가 없더라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걸 우리는 건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두산에서 또 공부할 게 첫 번째, 이렇게 칼데라 말고 우리는 건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알고 봤더니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형도에서 표시할 때 빙하가 파나왔으니까 움푹 들어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렇게, 자, 해서 요 안쪽으로, 눈금이 달린 쪽으로 경사져 있다, 낮아진다, 이런 의미로서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구데기 아니면 지렁이 잘라진 것처럼 표현되는 거죠. 지도상에서 요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요렇게. 빙하가 파놓은 골짜기. 눈금 달린 쪽이 낮으니까 눈금이 있는 요 안쪽 부분이 쑥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걸 우리는 바로 이제 건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건곡. 자, 이런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있고, 곳곳에 있죠. 자,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건곡이에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요걸 딱 표시해 놓고 화산 관련 지역이다. 틀린 말이죠. 비록 백두산이 화산 지역이긴 하지만 이 건곡은 빙하가 침식해서 만들어 놓은 지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화산 지역이 아니다. 빙하의 침식 지형이다 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자, 이렇게 규모가 큰 천지, 함몰로 만들어진 칼데라호.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빙하기 때 백두산 골짜기에 빙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빙하기가 아니니까 백두산에도 빙하가 없죠. 빙하가 이제 다 녹고 사라졌는데, 빙하가 이렇게 파놓은 골짜기. 여기 보니까 왠지 가운데가 쑥 들어가 있죠. 그걸 지형도상으로 표현할 때, 자, 여기 뒤에는 요것처럼 표현해놨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건곡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울릉도 한번 볼게요. 자, 울릉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종상화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종상화산이기 때문에, 자, 우리 울릉도의 주요 암석은 현무암이 아닙니다. 종상화산이면은 조면암이나 안산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종상화산체가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에 기반암은 조면암이나 아니면 뭐야? 안산암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조면암이나 안산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화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자, 이중화산. 바로
화산에 분출 두 번, 화산의 분출이 두 번 있어가지고 이렇게 화산체가 두 개 있다. 그게 바로 이중화산이에요. 그래서 그 이중화산 공부할 때 알봉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알봉. 그리고 또 울릉도도 백두산처럼 함몰, 분화구가 함몰됐기 때문에 칼데라 지역이 나타나요. 그 칼데라 분지를 우리는 흔히들 일반적으로 나리 분지라고 하고, 비록 현무암 지대가 아닐지라도 조면암과 안산암도 물이 잘 빠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화산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죠. 밭농사 위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울릉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여기 이제 종상화산, 칼데라 분지, 이중화산 그런 거 설명할 거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울릉도는 기본적으로 종상화산이에요. 이와 같은 종상화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화구 주변이 함몰했어. 분출 이후에 분화구가 함몰했습니다. 함몰하니까 당연히 뭐겠어? 칼데라가 되겠죠. 규모가 큰 칼데라가 된 거야. 근데 백두산처럼 물이 고이지 않았기 때문에 칼데라 호란 말은 안 쓰는 거예요. 대신 칼데라 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요게 바로 이 외륜산. 아까 백두산에서는 병사봉이 가장 높다고 했죠. 근데 울릉도에서는 가장 높은 외륜산이 뭐냐? 성인봉이라는 거예요. 그 성인봉이 얼마냐? 1000m가 약간 안 돼. 984m라고 여기 나와 있죠. 안 그래? 984m. 자, 그러면 요 쑥 들어간 여기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 이걸 우리는 바로 뭐라 표현하는가? 나리 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요거는 백두산 관련 지역이니까 이제 요건 지우고, 자, 울릉도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둘 게, 첫 번째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 분화구가 뭐 했어? 함몰했죠. 분화구 함몰로 만들어진 거 칼데라라고 그랬죠. 물이 고이지 않았으니까 뭐가 돼? 칼데라 분지라고 하죠. 규모가 크다고 그랬어요. 이 칼데라 분지를 뭐라 표현하는가? 나리 분지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나리 분지, 칼데라 분지 뭘로 만들어졌어? 함몰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했냐? 화산이 또 한 번 분출했어요. 이 나리 분지 안에 조그마한 요런 화산 하나 더 분출한 거죠. 그러니까 화산 분출 두 번이니까 우리 이걸 뭐라 그래? 이중화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중화산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요 가운데 요 봉우리잖아. 요 봉우리를 우리는 알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중화산 그걸 우리는 알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내 순서 쓴 것처럼 나리 분지 먼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알봉이죠. 그걸 이제 나중에 요 위에서 사람이 쳐다보는 지도로 봤을 때 알봉이 먼저야, 나리 분지가 먼저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누가 먼저 만들었겠어? 나리 분지가 먼저, 그 다음에 알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 과정만 한 번만 눈을 익히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알봉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라고 하면은 중앙화구구라는 말을 씁니다. 중앙화구구. 좀 풀어서 쓰면, 자, 일단 나리 분지 가운데 있죠. 중앙에 있는, 분화구 나타나는 곳에 있는 언덕. 그래서 나리 분지 중앙에 분화구에 있는 언덕. 그래서 중앙화구구. 자, 알봉이라고 하면 이제 특정한 지명이기 때문에 울릉도인지 금방 아니까 요거 알봉을 빼고 중앙화구구, 울릉도 이중화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알봉을 또 좀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 쇠설성 분석구라는 말을 써요. 쇠설성 분석구. 분화구 주변에 돌멩이가 쌓여서 만들어진 언덕. 그거죠. 돌멩이가 쌓여서 만들어. 쇠설이 뭐야? 작은 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상태의 용암에 해당하는 작은 자갈 돌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언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제 뭐 자갈을 쌓아놓은 것처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뜨거운 상태의 마그마 형태의 그 쇠설이기 때문에 굳을 때 서로 다 붙어버렸겠죠. 그래서 우리가 쇠설성 분석구 또는 중앙화구고 뭐냐? 알봉이다. 시험 문제는 뭐겠어? 이거 어디야? 울릉도. 이거 어디야? 울릉도. 이거 어디야? 울릉도. 이거잖아요. 간단하죠? 자, 높이는 어디가 더 높냐? 외륜산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알봉, 나리 분지 가장 낮겠죠. 이렇게. 자, 그게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울릉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알봉 분지 뭐 조금 있어요. 자, 그런데 뭐 그거고, 뭐 요건 뭐 물이 이제 나리 분지 안에는 주로 밭농사야. 나리 분지는 물이 잘 빠지니까 여기 굳이 쓴다고 하면 여기는 밭농사 위주의 농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땅 속으로 스며든 물이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분출해서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뭐 그렇다고 이거 뭐 뚜렷하게 뭐 큰 하천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여기 알봉, 세서성 분석구라는 것도 이미 칠판에 썼으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동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나, 이게 이제? 동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동해상에 있는 섬, 울릉도에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안 쓰여져요. 안 쓰여지고, 요걸 보면 있잖아. 이 지형도를 보고 울릉도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죠. 여러분 아까 백두산의 지형도 보고 거기가 백두산 판단할 수 없어요. 쓰여져 있는 지명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천지 또는 병사봉 이런 거 보고 알 수 있는 거고, 울릉도 같은 경우는 울릉읍 또는 울릉군 이런 거 보고 알 수 있겠지만, 울릉군, 울릉읍은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리분지 또는 나리봉 이렇게, 또는 여기 알봉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야. 시험 볼 때는 울릉군 물론 쓰여질 수도 있지만, 쓰여지면 너무 쉬운 문제니까. 나리분지, 알봉 누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나리분지. 나중에 알봉. 누가 더 높아요? 알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죠. 안 그래? 자, 이거 좀 자세히 보면 이게 나리분지, 알봉. 알봉은 500m 이상인데, 나리동에 해당하는 나리분지는 400m 미만의 평탄면이잖아.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예요, 울릉도는. 이게 이제 뭐냐, 요게 이제 성인봉이라는 외륜산이고, 요게 이제 뭐냐, 나리분지가 될 거고, 요게 바로 이제 알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높낮이도 알 수 있겠죠? 자, 독도도 있잖아. 울릉도 주변이기 때문에 종상체 모양이야. 그 종상체 모양이기 때문에 면적은 좁아. 우리 제주도 주변에 마라도라고,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라고 알 수 있죠? 들어봤지? 그 마라도보다는 면적은 되게 좁아요. 근데 높이는 높아. 종상체라는 걸 알 수 있고. 참고로 마라도는 넓이는 넓고 되게 판판합니다. 순상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독도 이렇다는 얘기죠. 안 그래? 자, 이제 용암대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용암대지는 뭐냐? 자, 용암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탄강 유역, 철원, 연천, 전곡 일대에 나타나는 곳으로서 유동성이 크다는 건 잘 흐르겠죠.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했어요. 근데 어떻게 분출했냐? 열화 분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화 분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이게 산이 있고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잖아. 여러분들 화산이 주로 어디서 분출하냐? 산 정상부에서 분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열하, 아래가 갈라져가지고 분출했다. 아래에서 마그마가 분출했다. 아래에서 분출했다는 게 뭐겠어? 골짜기에서 마그마가 분출했는데, 이게 하필이면 유동성이 크니까 골짜기를 꽉 메꿨겠죠. 골짜기를 마그마가 쫙 메꿔가지고 이 골짜기 따라 마그마가 흘러가면서 쫙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산이면 이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에 바로 마그마가 꽉 채워져가지고 여기를 꽉 마그마가 채워서 평평하게 화산지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 평평하게 만들어진 이 화산지대가 바로 용암대지인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강이 지나가는 거야, 강이. 그 강이 지나가는데 그 강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무슨 강이냐? 한탄강이다. 이런 얘기죠, 한탄강. 그러니까 한탄강 유역이 되게 판판해요. 그 판판해서 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범람원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땅을 파보면은 기반암이 현무암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런 높은 주변의 산들은 무슨 암이냐? 변성암이나 또는 이제 일부 지역은 또 화강암이 되겠죠. 근데 요 한탄강 유역의 용암대지 주변의 요 평탄면 지역은 무슨 암이냐? 이건 현무암이더라 이 얘기예요. 얘는 신생대 때 만들어졌지만 이 변성암 같은 경우는 시생대나 원생대고, 화강암 같은 경우는 중생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문제는 뭐야? 노란 게 먼저예요? 빨간 게 먼저예요? 노란 게 먼저란 얘기죠. 안 그래? 빨간 게 나중이란 얘기고. 그 순서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근데 이 평탄면에서 원래 현무암이면 구멍이 많으니까 물이 잘 스며들어서 농사가 안 돼야 되지 않겠니? 벼농사가 안 돼야 되지 않겠니?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벼농사를 하더란 얘기야. 이 용암대지 현무암 지역에서 논농사가 가능하더라.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논농사가 가능하더란 얘기야. 그 논농사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물을 끌고 와서 가능한 거야. 물을 주변에서 끌고 오기 때문에. 그럼 물을 어디서 끌고 오냐? 이 한탄강 물이 흘러갈 거 아니야. 한탄강 물이 흘러가니까 한탄강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든지, 아니면 주변의 산지에서 나오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 이 얘기야.
계곡물을 끌고 오든지 아니면 한탄강물을 끌어올리든지 해가지고 농사 짓는 게. 그래서 관계에 의해서 논농사가 가능한 지역. 화산지대 중에서 유일하다 이 얘기죠. 자, 지형도로 보면 있잖아. 여러분들 이 용암대지도 마찬가지야. 이거 지도만 보고 여기가 용암대지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탄강 이런 지명이 쓰여져 있죠. 아, 한탄강 유역의 좌우측의 평탄면 지역은 뭐냐? 그건 용암대지다. 그래서 우리가 지명을 보고 아는 거야. 한탄강. 자, 그리고 여기 여기 보면 있잖아. 여기 극경사의 절벽이 있거든. 극경사 절벽.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이제 한번 잠깐만요. 아, 여기 없네. 자,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지표면이란 말이야, 지표면. 지표면인데, 마그마가 분출해서 흘러가요. 마그마가 분출해서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흘러가겠죠? 여기 안 그려지네. 자, 이렇게. 그걸 좀 단면도로 좀 한번 그려보면은, 요렇게, 여기가 지표야. 지표면 위에 마그마가 분출해서 흘러가요.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마그마니까 잘 흘러가겠죠. 자, 흘러가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흘러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려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마그마가 지표면 바깥에 나오면 마그마가 굳겠죠. 근데 요 흘러가는 깊은 곳에 요 마그마보다는 자, 외부 공기와 맞닿아 있는 요 부분이 먼저 굳겠죠. 요 부분이 먼저 굳으니까 자, 여기다가 굳으면 요 위에가 이제 먼저 굳을 거란 말이에요. 요 부분. 내가 빨간색 표시한 곳이 먼저 굳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굳어버리면 어떠냐, 여기. 여러분, 이 마그마가 굳을 때는 있잖아. 우리 굳는다는 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암석이 수축해요. 수축하다 보니까 뭐 하겠어? 바로 균열이 발생하겠죠. 여러분, 겨울 돼서 자, 날씨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수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갈라지거나 그런 일도 있잖아. 건조하면. 건조해진다는 게 굳는다는 거야.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마그마가 수분이 증발돼 나간단 말이에요. 그 수분이 증발돼 나가면서 생긴 구멍이 우리가 많은 게 현무암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균열해서 이렇게 갈라져요. 이게 갈라진다고. 표면이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 모양처럼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흔히들 가뭄 들면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잖아. 그거 건열현상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표면이 갈라진다고. 근데 점점 표면에서부터 깊은 곳까지 마그마가 굳으니까 표면에 생긴 균열이 이렇게 점점 아래로 내려가겠죠. 내려가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냐? 수직으로 금이 가게 돼 있어. 이 수직으로 금이 간 걸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 이걸 우리는 주상절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주상절리가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현무암이 있는 지역은 전부 다 이렇게 주상절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주상절리. 기둥주자. 기둥 모양으로 위에서부터 절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직 모양의 금이 간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금이 가 있다 보니까 요 밑면이 깎인다 할지라도 수직으로 금이 가 있기 때문에 또 수직으로 이게 기둥이 자빠져 버리면 또 수직을 유지하겠지. 항상 수직을 유지하는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산 지형 중에 보면은 이렇게 절벽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도상에서 절벽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선에다가 눈금을 살짝 그려놔요. 눈금 난 쪽이 극경사다. 절벽이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도에서 표현되는 절벽 표시 방법이에요. 절벽은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만약에 자 이게 단순 절벽이냐? 아니다. 이런 모양이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이냐? 요게 화산 지형이에요. 그럼 화산 지역에 이런 절벽이 있잖아? 그러면 이건 무조건 뭐겠어요? 주상절리가 되는 거예요. 주상절리. 그러니까 똑같은 절벽이라 할지라도 화산 지형이면 그걸 주상절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 여기 한탄강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수직 절벽이 표현되어 있잖아. 근데 거기가 한탄강 여기 용암대지야. 그럼 이 절벽은 뭐란 얘기야? 바로 주상절리다. 이 얘기죠. 자, 내가 여기 단순하게 그림 그렸던 건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에 화산 분출로 마그마가 꽉 채워져 있어. 요 빨간 게 마그마죠. 근데 이제 여기 한탄강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파였단 말이야. 그거 물이 흘러가면서 현무암지대 양쪽 사이드가 수지로 금이 가 있는 주상절 형태를 띠겠죠. 그러니까 양쪽이 뭐야? 극경사 절벽이죠. 협곡이 되는 거죠.
이게 한탄강이고. 그 다음에 양쪽에 이 평탄면 지역에 평탄면, 저기는 하나만 보이지만 양쪽에 이 평탄면 지역에 현무암이 있는데 한탄강이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할 거 아니야. 범람해서 여기에 충적층이 형성돼 있어요. 충적층.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지. 근데 원래 밭농사해야 되지만 논농사 가능하다는 얘기야. 논농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는 얘기야. 논농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한탄강물을 끌어오르든지 아니면은 산지의 계곡물을 끌어내려가지고 논농사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요 그림이. 그걸 이거 또 표현한 거지. 거기 논농사 표시가 많이 돼 있잖아, 이렇게. 화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철원 논농사가 가능하다, 이 얘기야. 양쪽 사이드의 산지는 변성암이나 일부 화강암이고 가운데 평탄면의 기반암, 논농사가 있는 곳이 원래는 불가능하지만 현무암이다, 이 얘기야. 요거 뭐가 돼요? 주상들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거죠. 요 그림. 요 한탄강이죠. 여기 있는 이 볼을 쌓아서 물을 모아뒀다가 이 물을 끌어올려서 관계에 의해서 변홍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화산지형, 자, 여기 용암대지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주도와 카르스트 지형, 그걸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죠, 안 그래? 출제 원리. 오늘 지금 요번 타임 시간에는 출제 원리가 없었어요. 근데 다음에 바로 화산과 카르스트 지형의 출제 원리가 나오니까 다음 시간 거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